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신은요 부자가 될 만한 사람과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왜?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부자가 그냥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부자를 정말 어렵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누군가가 쉽게 부자가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신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저는 총량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남보다 열심히 살았고 남보다 다른 생각을 가졌고 투자를 남들보다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뭘 번다? 돈이 돈을 번다. 그런데 진짜 행운인 게 갑자기 느닷없이 땅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났어. 그런데 이제 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모르면 이상한 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은 밀어내지 마세요. 누군가가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소스를 주면 와라. 나에게 돈 되는 땅으로 와라. 내 땅이 되게 만들겠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잖아요. 지금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도 아무거나 찍으세요. 여기는 무조건 지금부터 5배 이상 오를 땅이고요. 자, 그런데 내가 재고 따지다가 또는 아직 종잣돈이 없어서 또 기회를 놓쳐요, 안 놓쳐요?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디랑 똑같이 생긴 땅을 또 사시면 돼? 돈도랑 똑같이 생긴 땅을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똑같이 사놓으시면 반드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운이 좋으셨던 것도 드디어 저와 황금손과 발이 되어주실 신은 분들이 주식회사 명당으로 함께 와주고 계신데요. 오늘 특별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부동산권리분석연구소의 부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실 건데요. 토지다의 모든 인허가와 토지 개발에 대한 최고 영역을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깐만, 교수님 강의를 전국 대학교에 몇 개 정도 하셨죠? 10,000명이고요. 우리 딸이 야 우리 주식회사 명당에 토지 개발 인허가 팀장님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더니 첫 페이지를 딱 보더니 와 엄마 멋지시다. 엄마 때가 되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오시잖아. 이러더니 야 나 한 페이지만 봤어. 봐봐.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옥 같은 강의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 해주셨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송고수로 알려져 계신 송흥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네. 예. 그럼 등산에 가면 교수님 텔레비전에서 뵙자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동안 텔레비전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있는데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크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좋은 곳까지 와서 어떤 걸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별의별 강의를 다 해봤는데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기초 이야기, 토지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에 대한 소유욕이 지금은 장사하고 무역도 하고 4차 산업까지 갔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오로지 농업이 주 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가장 필요했던 곳이고 그리고 땅 가진 사람이 땅 못 가진 사람한테 돈을 농사 짓게 하고 뭐 얼마씩 받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심이다 하는 겁니다. 동일한 부동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 1차 사업, 2차 사업 하고 있지만 또 3차 사업 또 나올 때 있고요. 근데 부동산을 사기 당하지 않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다음에 특강으로 말을 해놨습니다. 다 공지할 거고 그때 와서 들어보세요. 절대로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와. 사기 당하는 100% 방법. 부동산의 가격은 미래 가격을 현재 땡겨놓고 거래가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높게 형성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미래에 가면 새 아파트로 된다는 미래 가치가 현재 와서 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분양이 되는 겁니다. 부자들 성공되면 반드시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제조업하시는 분들 제조업 잘해서 가만 보니까 기업을 다 돈 버는 거 기업에서 돈 버는 거 빼가지고 개인적으로 땅 사잖아요. 사서 땅 사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해가지고 땅 사는 거 잘 없어요. 영업이익도 뭐 영업이익 나오면 회사에 써야 되는데 빼돌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빼돌려서 땅 사들라 하는 거지. 대한민국 투자의 대명사는 부동산이고 그 대명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다. 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몸속에서. 그럼 그 전에는요? 아버지 몸속에 있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그 전에
아버지 원성까지 있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땅이 안 밟혀. 그럼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발로 땅을 밟는다는 것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토지를 밟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뭐 과일이든 채소든 밥이든 쌀이든 다 어디서 나옵니까? 네, 전부 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전부 땅에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도 밑에 땅에 내려와서 모유를 먹습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도 다 땅에서 뭔가를 채취해가지고 주사도 맞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것은 다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땅에. 그 다음에 땅에다가 카페 만들고 집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합니다. 이게 만드는 것이 없다면 땅에 없다면 못 만들잖아요. 네. 아니 땅이 없이 어떻게 주택을 짓겠어요? 그럼 주택이 안 지면 우리 어디서 자? 이런 카페가 없어 어디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다 땅에 있더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것은 다 부동산에 있고 그 원천은 토지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쉬고 하는 우리 인간 죽을 때까지 활동은 100%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토지 시장은 한 번도 어려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집이 부서졌어요. 집이 부서지고 없으면 우리 소유권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집에 대출받을 때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저당권이라는 게 없어져요. 아니 없어져요 그냥. 말초가 되면 없어집니다. 땅은 나. 땅만 있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볼 일이 없어. 땅은 그대로 이렇게. 폭탄에도 안전하더라. 자, 근데 우리가 IMF 때 주택이 13, 16.3% 하락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IMF 때. 근데 가보면 가만히 있는 땅이, 가만히 있는 상가가 1등이 떨어져서 그렇게 16%나 떨어졌을까요? 상가 같은 경우 1등은 50% 떨어진 적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50% 떨어진 적이 있어. 진짜 떨어졌었어요. 부동산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돼. 부동산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떨어졌어? 우리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수입이 없어지고,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우리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덩달아 어려워진 거지. 부동산은 항상 기다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 올랐다. 또 갑자기 금으로 도배를 써 오른 건 아니잖아. 우리 삶이 좋아지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금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가고 그다음에 우리 심리도 안정이 되고 대외적인 특별한 변수도 없고 김정은이 해보다 그런다면 부동산은 특별히 움직일 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보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네. 우리 땅값 오르겠네. 사람들이 빠지네. 땅값이 떨어지네. 결국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1,000만 원 나면 1,000만 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지이고 힘이면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시공사에 근무할 때 어렵게 이렇게 제가 시공을 한번 해줬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시공사는 잡아야 되니까 송 부장님 소주 한잔 하시죠. 오늘 좋은 데서 가시래. 좋은 데서 가고 이랬어요. 사업을 다 하고 오더니 야 송 부장 오늘 제가 한번 할까? 말이 달라져 말이. 돈을 벌면 세상이 좀 나를 보여.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좀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자,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가장 선호하고요. 공개적으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걸 꺼려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주가가 상승하면 좋은 일인데 부동산이 상승하면 뭐 나를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할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도 한 두세 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두 채를 샀습니다. 사서 딸 이름으로 사고 뭐 동생 이름으로 사고 사서 놨습니다. 알고 사셨습니까? 네, 2배가 올랐죠. 두세 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보이니까요.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골라서 썼어요. 정책이 제가 부동산 학과에 강의를 갈 때 부동산 정책을 강의해요. 그 정책을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네, 어디가 어떻게 되겠네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 데만 가서 나 혼자는 하니 또 그러니까 한 건은 친구가 같이 했습니다. 2억 내가 돈이 없어서는 아니면 2억 해봐. 네 문제 있으면 내가 책임을 줄게. 지금 한 2억 돼서 5억 정도 올랐으니까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조금 더 오를 거예요. GTX C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더 계속 오를 거예요. A라인하고 C라인은 삼성역을 거쳐가잖아요. 주식이나 코인 사면 좋은 일이고 부동산 사면 투기꾼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서 같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터지인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강남 부동산 비싼 이유는 건물 자체 가치가 상승되는 경우가 아니라 학군, 교통, 생활의 편리성 등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근원이 되는 토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건물도 주변 환경에 따라 상승되긴 하나 시간 속에서 건물 가치는 노후가 되고 가치가 하락한다. 그때부터 건물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무조건 오른다. 특히 가공이 되지 않는 땅일수록 가공이 되지 않는 일야처럼 농지처럼 땅일수록 이런 땅일수록 또 주변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계속 오면서 이 대표님 설명 들으셨잖아요. 계속 발전할수록 그 오르는 가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세 대박 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토지는 제조품에 비하자면 마치 완성이 되지 않는 원재료와 같아서 완성된 제품과는 달리 각 가정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얘기가 나오면 라면 30%, 착공하면 30%, 준공하면 30% 이렇게 오른다 이거. 이걸 삼층 법칙이라고 해요. 부동산 삼층 법칙은 다 토지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 GTX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러면 나올 때 30% 올랐어. 가면 올랐어. 분명히 올랐어요. 사지 말아야지. 그러면 바보다 이거 바보. 왜? 3번 오른다니까 3번은. 실제 착공할 때 또 오르니까 또 올랐어. 진짜 포기해야 되겠는데 또 그것도 바보야. 앞으로 30%더 남아있잖아요. 완성되면 또 오른다. 어떤 정보든지 개발 계획 정보가 나오면 땅을 사더라도 올려서 땅을 사더라도 손해볼 일이 없다 이거죠. 없다.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칙이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서 논문을 발표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금방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이미 하나 전답으로 농지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우리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가 전국의 토지를 도시지역을 나누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좀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나누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땅값이 싸고 별로 투자할 거리가 없어. 도시지역이 제일 좋아. 그리고 여기 우리 이 땅이 자연녹지거든요. 도시지역 안에 녹지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이 있고 두 번째 관리지역이 있고 세 번째가 농림지역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농림지역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에 농사지라고 있는 땅이지 쳐다보지 않아. 그게 바로 토지값을 10배, 100배로 올릴 수 있는 또 이게 땅들이 한 페이지에 싹 맞는 거야. 책 한 권을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 딱 만드는 거야. 그리고 다음 기회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농림지역은 농사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절대농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상대농지라고 있어봤습니다. 농림지역이라 그래도 농업보호구역에는 전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산인데 이건 분명히 전부 산이에요. 이게 이거는 산인데 또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산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야 농림지역이고 산이 있네. 거들떠 보지도 그것도 그러면 안 돼. 이런 땅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보가 왔는데 이런 호르몬 땅이 왔어. 그런데 이 안에 어디가 해당이 돼. 그러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되고 저희 회사는 무조건 살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땅을 살 거라고. 이런 땅을 위주로 살 거라고. 우리가 산은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어요.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하라는 얘기예요. 산은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는 그대로 보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 보전산지 안에는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공익용 산지는 말 그대로 군사용으로, 국방용으로 저런 정보통신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땅을 사면 안 돼요. 공익산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땅을 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농지역인데 임업용 산지 있어요. 보전산지에도 불구하고 임업용 산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나중에는 위에 있는 관리지역으로 바뀝니다. 저희들이 이런 땅을 사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투자금은 금액이 처음에 적게 들어가고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이런 법규가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풀리면 얼마나 많은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이런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연녹지고 여기 임업용 산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온 웅돌이 이 땅은 자연녹지고 임업용 산지조차 아니에요. 임업용 산지 아니고 보전산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준보전산지. 우리 이 땅은 자연녹지고 준보전산지예요. 여기 들어있지도 않아. 따라서 여기 있는 땅값이 떨어지면 0%가 흘릴 수가 없다. 좋은 땅이에요. 아니 제가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법에서 다 만들어놓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거 사례 하나 좀 들어볼까 합니다.
땅이 꼭 뭐 수만 평씩 돼야 좋으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920, 900이 1000평 정도 됩니다. 1000평 되는 땅이라도 내가 활용을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다면, 속된 말로 돈을 좀 벌 수 있다면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김포에 있는 손말에 있는 땅이었는데 이건 기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기획관리지역. 우리가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있는 관리지역.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보다도 계획관리지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거는 숙박시설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무인텔 이런 거 보잖아요. 네. 무인텔 다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있죠. 저희는 무인텔을 수시로 가봤습니다. 왜? 땅 가진 사람이 야 송박사 이거 내 땅에서 뭐하면 좋지? 저 사기획사를 만들어드려야 되니까 숙박이 딱 좋아. 얘는 무인텔이 많은 계획관리인데요. 인근을 한번 저 봤더니 여기서 인근을 쫙 보면 여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인근을 쫙 보고 여기 카페가 입주했지 않았겠어요? 여기 보면 다 공장들이야. 전부 공장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농지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공장이 계속 들어와서 이 농지들도 결국은 공장을 다 바뀌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뭐 걔는 똥만 보인다고 쟤는 그럼 이렇게 막 이게 다 농지가 그대로 안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하나를 딱 사놓고 900평 땅을 산 게 아니라 한 2,000평의 땅을 다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샀고 자 그럼 이게 산 게 75만 원, 8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 땅값이 얼마였느냐? 땅값이 7억이었어요. 7억을 다 주고 사면 바보겠죠?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이자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해놓으면 감정평가를 알아봤어요. 내가 이자가 받고 토목공사까지 해놓을 테니 사실 토목공사 할 것도 없어. 농사 짓는 땅 평평하잖아요. 그리고 공장 지하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 8억 정도가 빼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을 파는 방법 1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특허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은행을 알아봤더니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계약금만 주면 나머지는 은행 대출 비용으로 다 줄 수 있더라고. 토지 비용 줄 수 있더라 이거죠. 내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공장에 임대는 엄청 잘 나간다는 거야. 임대를 구하는 수요들이 많대. 그럼 어째 안 팔리면 임대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를 투자했냐 하면 여기 1억 4,300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렇게 투자했어요. 계약금 8천만 원 줬어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720, 측량비 150, 토목공사비 5천만 원. 토목공사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비가 500, 1억 4,300 줬는데 나중에 딱 해서 1억 6천에 받고 팔아가 나왔어요. 기간 얼마 걸렸냐?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채 안 걸렸어요. 한 6개월 정도 해서 한 1억 4천 투자해갖고 1억 6천 벌고 괜찮지 않아요? 사실 이거 하나만 보고 간 게 아니고 앞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인근의 것이 이게 1년도 아니야. 어차피 공장으로 다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인근의 다른 쪽 보지 말고 우선 요 지역 하나의 지역만 계속해서 보더라도 투자의 기회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1차 투자가 나오고 연달아 2차 투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계속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건데 가급적 투자할 때는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 또 투자 수익률은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처장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것,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물건에 대한 분석을 저희도 같이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땅으로 돈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소를 믿고 오시면 되겠습니다.